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일장 종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분과 함께 금요일은 정리하셔야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요? 네. 아, 이런 데는 안 되면 좀 연장시켜야 됩니다. 더요? 예, 시장 좋을 때는 반등하고 있으니까. 예, 한 2시간만 더 해서 예, 조금 네. 더 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갔으면 하는데 그러면 더 벌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한다면 뭘 봐야 하는지는 근데 계속해서 고민이에요? 그거는 항상 고민입니다. 네. 예, 시장이 안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다 고민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한 2,500선 살짝 보여주고 다시 그냥 주춤한 그렇죠. 모습들인데 네, 그래도 주말에 큰 변화 없이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다음 주까지는 좀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괜히 이제 시장이 반등하기 시작하는 모습들 보다 보니까 괜히 좀 들썩들썩하는 거죠 이제요. 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좀 못 갔던 섹터들 뭐 움직이면서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취재 파일에서 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 네. 그럼 오늘은 뭘 봐야 돼요? 네, 오늘은 그냥 잘 쉬시고요, 일단요. 네. 일단 오늘 요즘에 조금 또 시장에서 미국 시장과 함께 강한 쪽들이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보고 한번 여러 가지 변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상 진짜 요즘은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왜 옛날에 아이폰 나왔을 때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막 갔었다. 근데 네. 지금이 또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근데 안 반영시킨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거의 대부분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부분에서 지금은 더 주목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요. 네, 소프트웨어 하게 되면 이제 AI입니다. 네, 거의 거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그죠? 것 같고. 근데 특히 이번에 챗GPT가 이렇게 서버 다운된 게 맞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많이 쓰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번에 애플하고 접목시킵니다. 그러니까 애플 쓰는 사람들이 이번에 새롭게 들다 보니까 와 이거 뭐지 하고 동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그랬다고 하네요. 그만큼 AI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거의 반증이겠죠. 그런 쪽이다 보니까 결국에 소프트웨어는 AI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저희가 소프트웨어랑 맞추기 시작하면서 AI가 뒤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접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통로다 보니까 AI를 들어가는 통로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쪽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무슨 여러 가지 생산성이나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과정들을 모두 다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가 최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시장으로 보게 되면 네이버가 강세입니다. 네. 거기다가 또 중소형주 보통 1월 효과 때 올해 초도 그랬죠. 가장 주역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당겨진 1월 효과라는 쪽에 대한 느낌들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건 지금 이제 12월 중순인데 이러한 AI 소프트웨어 열기가 내년을 쭉쭉 치고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좋다면 뭐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미국 따라가겠죠.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저희는 아쉽지만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다 보니까 한국은 AI의 변방국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예전에 한때 인터넷 초고속 인터넷 강자, 그리고 또 IT의 강국. 이걸 왜 못 살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앵커님도 AI 쪽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좀 개발도 좀 하시고 그런 쪽에서 일단 AI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미나이 2.0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AI가 아까 이제 앱까지 컨트롤하기 시작하면서 우리한테 많은 변화를 준다라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흐름들이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 쪽에서 먼저 주도가 돼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한국도 소프트웨어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빅테크 기업과 뭐 협력하는 관계의 문의가 가는 종목들 그리고 거기다가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쪽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진짜 기업들의 실적을 끌어올릴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주된 기업들, 핵심적인 기업들은 미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 쪽도 관심 가지시면서 같이 좀 봐야 미국 쪽 모르고 소프트웨어 쪽을 지금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 동향들 계속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미국의 추세가 쭉 연결된다면 우리 관련해서의 시세도 같이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소프트웨어 순환 속에서 게임주도 말이 많아요. 특히 오늘은 이벤트까지 같이 소화를 해내는 모습입니다. 게임주로 한번 시선 변경해 볼까요? 네,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돈 버는 소프트웨어 업종 하게 되면 빠질 수 없는 게 게임주입니다. 그래서 게임주에 대한 시각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비용
많이 올라가고 특히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 많이 올라가고 금리 인상기 속에서 고통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다 주가에 반영받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특히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펄어비스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작 내년에 붉은 사막 나온다고 하는데 얘기는 내년 2분기, 1분기 말에서 2분기 정도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내년 4분기로 또 4분기.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반응이란 거죠. 그러니까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못 나온다? 에이, 이렇게 나오는 현상. 그러면 그게 일정에 맞게 기대감을 맞게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네. 게다가 여기도 AI가 붙을 겁니다. 그러면 AI를 활용해서 얼만큼 게임을 잘 만들어내고 거기다 또 그러면 개발자 뭐 그래픽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어떤 비용이 좀 떨어지는 쪽으로 나왔을 때 게임사들은 실적이 또 비용을 감소가 되다 보니까 좋아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주식 장 마감 20초 전입니다. 양대 시장 그래도 플러스권 잘 유지를 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인이 들어온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장 계속 잘 마감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오르는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았던 시장입니다. 사실 이번 주를 놓고 보면 월요일 굉장히 뼈아팠죠. 그리고 나서 화, 수, 목, 금 점점 만회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이번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내내 사실상 상승 상위단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인맥주며 정치 테마주며 그리고 정책주까지 완전히 확산되는 흐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업황을 좀 땡겨서 반영시키고 있는 쪽은 지금 우리 김민수 대표님과 얘기 나누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단입니다. 흐름이 굉장히 잘 치고 가고 있고요. 의료 AI단도 오늘 장에 있어서 즐거운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놀자주 쪽은 사실상 관세에 있어서 안전지대다라는 여러 가지의 재료성 이슈와 함께 뭐 게임주라든지 여러 흐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경기 살리기가 지금 한창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닿아 있는 부분. 현재 구간 마감가 확인을 할까요? 그래도 오늘 금요일까지 빨간불로서 거래는 마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12포인트 올라서면서 2494선까지 어느덧 올라왔습니다. 2500 트라이 다시 또 시도할 수 있을지 주말 사이 이벤트 다시 좀 우리는 주시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2500선 딱 터치가 나오기도 했었던 오늘 시장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면 1.52% 상승 693선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도 목표가 있죠. 700선 터치할 수 있을지 역시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 외국인이 사실 계속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12월 3일 이후로 외국인이 들어온 적은 12월 3일 때와 그리고 12월 9일 때를 제외하고는 코스피 시장에서 다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2천억 원 가깝게 매도 우위가 펼쳐지고 있고 제조라든지 큰 사이즈 있는 종목들은 좀 덜어내고 있다는 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오늘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까지 소폭 담습니다. 지금 떨어졌을 때 왜 이게 받쳐주는 주체가 없으면 더 많이 밀렸잖아요. 역시나 지금은 저가 매수다라는 인식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추가적인 연속성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키워드의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그래도 매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가 좀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총 상단 보면서 분위기 잡아볼게요. 삼성전자는 56,100원 현재 나타나는데요. 사실상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수치는 아니지만 가수급상 기관에서 굉장히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권 그리고 LG 엔솔도 40만 원을 딱 지켜낸 구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바는 다시 한번 CDMO단에 있어서 생복법 연내 통과 이슈 기대가 살아나면서 3% 가까운 상승 시연을 했고요. 오늘은 현대차 올랐고 기아도 플러스권 나타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현금과 주식 배당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4.6% 상승인데요. 사실 멀리 보면 아직까지 박스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유의미한 흐름이다라고 지켜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오늘도 플러스권을 만듭니다. 21만 원. 사실 외국인이 어제 팔았는데 오늘 다시 가수급상 들어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시면 알테오젠 31만 7천 원 지켜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HLB, 리가캠바이오 일부 바이오 종목들 플러스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총 상단주에서 5.83% 오른 파마 리서치가 11위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이 연어 DNA 관련한 주사의 열풍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뉴스 소식들 많이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오늘 또 큰 강세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쭉 살펴보니까 그동안 진짜
대표님과 얘기 나눴었던 종목들도 참 많이 신고가를 그래도 지켜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래요? 네. 야, 예, 다행입니다. 화장품 지켜주셨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조선도 얘기했는데 오늘 신고가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종목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딘가 불안한 마음은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원래 인간이 불안한 존재입니다. 네. 거기다가 주식을 한다는 이 자체가 네.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희가 한 명도 아니고 그 수백만 명이 다 수천만 명이 지금 매매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불안한 마음이 다 모여 있다고는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담긴 건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어느 정도 이 정도보다 나빠지는 거는 한번 봤기 때문에 뭐 또 주말 사이에 혹시나 뭐 또 다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그 정도까지 나빠질 것이냐. 쪽은 일단 한번 봤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정의 모습들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적으로는 이제 좀 필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도 불안해요. 네. 주말을 맞이하는 게 불안하긴 합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혹시나 흔들리게 되면 요만큼 현금은 좀 갖고 있다가 그래서 다음을 대비한 전략들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뭐 긍정적으로 가야죠. 원래 낙관론자가 승리합니다. 아, 맞습니다. 네, 예. 낙관론자 파이팅 화이팅. 외쳐보면서 네. 오늘장 그러면 정리를 해보고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요. AI 주도의 시대는 맞으니까 그리고 미국장을 잘 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우리 시장에서도 그와 같이 세게 연동을 시켜가는 종목 위주로 좀 팔로우를 잘 하면 될까요? 네, 일단 자꾸 미국장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AI 주권이 뺏겨 있는 상황이에요. 네. 미국이 가서 주도를 하고 있고 솔직히 같은 맥락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기업들이 더 잘합니다. 지금요.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럼 한국에서 AI 관련된 쪽에서 우리가 뭘 주도를 하고 있냐?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뭐 통신사 몇 개 말고 뭐 저희가 해봐야 이제 AI 시대에 들어가는 거죠. HBM 관련된 것들 그거 몇 개 빼고는 지금 없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그래도 트렌드를 따라가겠다. 미국 쪽의 기업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돈 벌어가지고 쏟아부어서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성과들을 그들이 이제 맞춰가면서 그들 중심으로 즉 빅 브라더가 생기게 생겼어요. 지금요. 네, 그렇게 되는 과정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봤을 때는 어차피 그러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들을 체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그래도 국내 업체들은 성과를 확인하면서 움직이는 쪽들 그래도 그나마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 네, 네이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흐름을 맞춰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변화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가장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협업을 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트렌드에 맞춰간다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 이런 쪽들이 주도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한쪽으로 보시면서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쪽과 어떻게든 손을 잡고 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기술이라도 또 같이 연결돼서 나올 수가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변화겠죠. 그런 거 한번 챙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국내에서도 돈 잘 버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그러면 그중에서 어떤 종목으로 옥석 가리기 해볼 수 있을까요, 대표님? 네, 조금 올라왔지만은 아직 보여줄 게 더 많다. 라는 쪽에서 예, 특히 아마 미국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게 AI를 결부가 돼서 붙였을 때 성과가 가장 많이 나는 게 지금 방산 쪽 보여줬던 팔란티어. 네. 이걸 이제 쭉 가다 보니까 아유 부러워라.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회사들. 그런 쪽에서 국내 쪽에서는 카페24. 카페24. 네, 요거를 관심 있게 보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도 도소매 쪽에서 그러니까 AI가 결부돼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찾아주는 거. 네. 또 도매 쪽은 공급망을 또 관리해주는 거. 이런 쪽들이 가장 많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카페24 같은 이커머스 쪽에서도 AI가 붙게 되면 가장 또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들도 투자 아이디어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열심히 하고 있대요. 회사 쪽에서도 AI와 관련된 쪽들을. 그런데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유튜브 쪽에서 인앱 결제라고 그러죠. 제가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우리 앵커님을 딱 보고 너무 입은 게 멋있어요, 오늘. 와우, 나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매수. 그렇게 지금은 안 되니까 거기서 링크가 돼서 넘어가서 거기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바로 유튜브 안에서 인앱 결제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바로 거기서 유튜브에서 결제된다. 이걸 누가 합니까? 카페24가 합니다. 네. 이게 아마 본격적으로 내년부터가 펼쳐질 미래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유튜브 쇼핑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저희가 유튜브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저희 모토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네. 제가 입은 옷 괜찮으세요? 예, 한번 클릭하세요 여기. 그러면 바로 결제될 수 있게. PPL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분기별 실적 확장세로 나가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올해 한 200억대 내년 300억대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확장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총이 8,800억인데 성장을 보여주는 쪽으로 맞춰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한쪽에서 좀 더 확장되는 모습들을 본다 그러면 지난번 고점 넘어갈 것 같다 한쪽에서 포인트를 맞추고 목표가는 45,000원대, 조절가는 32,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카페24. 그러면 또 이제 52주 신고가를 노리는 전략으로서 네.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한번 응원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셨으니까 이 종목 꼭 봐주세요. 두산이요. 네. 여기는 지금 다시 그 26만 3,500원이라고 하는 7월 12일 자리를 네. 다시 또 추격하고 있는데 네. 돌파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좀 즐기면 되는 구간인지 궁금해요. 갈 수 있습니다. 오. 왜냐면 산이 두 개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럼 그쪽 산까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실적 잘 나오는 구조 쪽에서 중간에 두산그룹 관련된 리스크 뭐 여러 가지 의견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CCFL 쪽에서는 네. 여전히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트라이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살짝 끊어가요? 일단은 비중 좀 줄이셨다가 그때부터 좀 더 가는 탄력들 보였을 때 나머지만 가져가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하실 네. 수 있도록 두산도 챙겨주셨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주말 사이에 또 뉴스들 많이 집중하실 텐데요. 이후에 시장 반응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시죠. 김민수 대표와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